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상승미소의 시험 방송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아침 방송이지만 미국 증시 시황이 아닙니다. 어제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기관이 있었고, 기관이 어제 수요일 대량 매도를 감행했습니다. 도대체 왜 최근에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우리 기관 투자가들은 대량 매도를 감행했는가? 그 속내는 무엇인가? 이게 오늘의 방송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기억하시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라. 보이는 것은 기관이 대량 매도했다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왜, 무엇을 매도했는가? 그리고 그 매도한 흐름 속에 미묘한 변화는 무엇인가? 그것을 주목해야 하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현재 수요일 저녁 8시 40분입니다. 이 시간에 녹화를 해놨습니다. 먼저 수요일 증시 상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 주가지수 코스피 7.6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약간 하락했고요. 환율 어느새 1176원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만 놓고 봤을 때도 외국인과 개인은 많이 샀죠. 그런데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대량으로 매도했습니다. 도대체 기관은 무엇을 봤길래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대량 매도를 쏟아낸 것인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만 보면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를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도세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거의 모든 전 종목을 매도한 게 아니라 특정 섹터만 집중 매도한 흐름을 보였어요. 도대체 특정 섹터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코스피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그러니까 대중소, 이 세 개 유형의 증시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침 9시에 시작을 100으로 봤을 때요, 종가가 어느 정도 밀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인데요. 맨 위에 초록색이 중형주입니다. 중형주는 아침에 100에서 시작해서 11시 근처에는 130까지 상승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종가를 확인 보니까 60.78, 즉 수요일 중형주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 그 이유가 바로 기관이 소형주,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죠. 이 중형주를 집중적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제 장이 이거 참 분위기가 으시시했던 겁니다. 최근의 증시 주변 상황 모든 것이 우호적입니다. 앞에서 잠깐 보셨듯이 원달러 환율 하락 중이고, 수요일 새벽에 마친 미국장 분위기 좋았죠. 그 다음에 중국도 어제 수요일 약간 하락하긴 했지만 그 전날 산업 생산, 소매 매출, 자동차 생산 관련 지표까지 상당히 좋았어요. 이런 우호적인 상황에서 기관은 왜 중형주를 집중 매도해서 수요일 개인 투자가들의 이게 수익을 줄였든지 손실이 커져버린 거죠. 아무튼 계좌 잔고를 줄이게 됐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는데, 혹시 기관이 지금까지 증시 상승 기간 동안에 해왔던 것과는 앞으로 다른 패턴으로 변화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걸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2018년 1월 932포인트가 최고점이었죠. 근데 수요일 종가 896.28포인트입니다. 정말 턱도 아니죠. 코 밑에 와 있습니다. 고점 돌파 바로 코 밑에, 눈 밑에 와 있는 지수고요.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018년 1월에
역사상 고점이 2607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435포인트. 코스피 지수는 턱 밑에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최고점 눈 밑에 있고, 코스피 지수는 턱 밑에 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구간, 2006년 1월에 1800포인트였던 게 정확하게 2년 후 2018년 1월에 2607포인트, 2년 동안 대세 상승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 대세 상승 구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경제적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당연히 환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2년간 코스피 대세 상승 구간에서 원달러 환율 흐름을 보면 완전히 하락, 즉 하향 완정화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달러 원 환율 상당히 안정된 흐름이죠. 그렇다면 지난 2018년 1월까지 2년 동안의 대세 상승 구간과 현재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보이는 달러 원 환율에서 기간 매도의 힌트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앞서서 우리 코스피의 대세 상승 구간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8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 약 800포인트가 올랐던 시점, 그 기간 동안 동일하게 달러 원 환율에 봤더니요. 2016년 1월에 1240원 하던 환율이 2018년 1월에 1080원까지, 즉 대세 상승 기관, 코스피 대세 상승 기관의 환율도 대세 하락하는, 2년 동안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달러 원 환율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달러 원 환율의 차트입니다. 현재 오른쪽 수요일 저녁 7시 기준으로 1172원입니다. 달러당 1172원. 올해 3월 우리나라의 그 신천지발 사건 때문에 이 19이 확 퍼지면서 환율이 129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때 뭐 한국이 망한다 어쩌고 하면서 달러를 사자 이런 분들 말린이라고 잘 힘들었었죠. 아무튼 1290원 가까이 갔던 환율이 어느새 1172원입니다. 그런데 1172원 밑에 2020년 1월과 작년 9월 저점 1160원, 1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 1160원 라인을 밑으로 하향 돌파할 경우 환율은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자, 환율의 최근의 하향 완정화 순식간에 1172원이 돼 있는데 지난 2016년, 2018년 대세 상승 구간과 이 환율이 너무 비슷하죠. 환율에 특히 우리나라는 이머징 국가, 그 다음에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경제 특성상 달러 원 환율의 안정 단계는 코스피 상승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환율만 봤을 때 지금 기관들이 매도 칠 때가 아니라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족한 상황인데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에서 기관은 왜 매도했을까? 그걸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살펴보기 전에 최근 달러 원 환율이 왜 하향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지 이것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죠. 9월 15일. 이 방송 나가는 기준으로 이틀 전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 중국의 8월 산업생산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즉 2019년 8월이면 한창 때 아닙니까? 코로나하고 관계가 없었을 때에 비교해도 무려 5.6% 상승, 즉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산업생산이 5개월 연속 증가했어요.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중국 경제가 이렇게 5개월 연속 산업생산이 증가했다는 뉴스는 한국 경제에 좋은 소식이죠. 아울러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그 수출 물량까지 감안한다면 미국 또한 경제가 어떠든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일 수요일 새벽에 나온 뉴스입니다. 미국의 뉴욕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
8월에 3.7에서 9월 17.0으로 급등하면서 미국 제조업이 회복 중이다라는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에 이어 미국, 한국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잖아요. 그런데 미국 제조업 경기, 그것을 대변하는 엠파이어 지수가 이렇게 급등했다는 얘기는 한국 제품의 수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중국과 미국 이렇게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16일 저녁 때 나온 뉴스입니다. OECD 한국의 성장률을 전망치 올렸어요. 약간 줄였습니다. 마이너스 0.8에서 마이너스 1%로. 다만 미국과 중국은 대폭 성장률을 상향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폭 상향하면 결국 한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두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 반도체 가격이죠.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한다면 반도체 가격은 항상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지금 보시는 그림은 현물 가격입니다. 반도체 현물 가격이 8월 14일을 저점으로 9월 14일 딱 한 달 동안 15% 상승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경제의 성장률 상향, 미국 제조업 지수의 큰 폭 증가, 중국 산업 생산의 5.6%, 거기에 플러스 반도체 현물 가격의 상승. 이렇게 좋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외국인들, 개인들, 기관들 할 거 없이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하는 기관의 속사정이 있습니다. 왜? 개인 투자가들에 비해서도 수익률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현재 지난 3개월 동안 펀드 자금 유입 규모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저 붉은색 보이시죠? 붉은 점선이 6월 15일 0으로 봤을 때 지난 3개월간 펀드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파란색이 전체 누적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파란색은 현재 1,000억 가까이 펀드 자금에서 유출, 이탈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는 펀드 자금이 유입되어야 돈이 있는 조직입니다. 물론 연기금은 예외죠. 연기금은 우리가 내는 연금이 매달 쌓이니까 돈이 끝없이 돌아오는 구조이지만 대부분의 펀드로 운영하는 기관 투자가에 돈이 들어온다 나온다는 펀드 자금이 얼마나 입금됐느냐 나갔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3개월간 우리 지수 많이 올랐잖아요. 지수 상승에도 펀드 자금은 지속 유출 중이에요. 왜? 개인들이 그동안 기관한테 많이 속았지 않습니까? 메자닌 펀드에 속고 사모펀드에 속고 그랬는데 최근에 금리까지 낮으니 차라리 내가 직접 투자한다. 그게 요새 서학이니 동학이니 그런 개미 운동으로 신문에서 연일 기사화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렇게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투자가에 나섰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사실 정보도 없었고 내용도 없고 카다라 통신에 사고 팔았지만 요즘은 상승미소 방송뿐만 아니라 저보다 훨씬 유능하고 상당히 좋은 유튜브 방송들이 많죠. 그거에 의존해서 기관 투자가를 능가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관들이 개미 투자자가 주로 투자하는 중소형주를 수요일에 집중 매도해서 일단 개미 투자자들을 긴장시켰던 게 아닐까라는 제 나름 결론을 내렸고요. 그런데 왜 기관 투자가들이 저렇게 했느냐? 개인 투자가의 수익을 넘어서야 기관 펀드 자금으로 유입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개미 투자자가 주로 매매하는 중형주를 집중 매도 계속할 거냐? 저는 매도도 하겠지만 반대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돈과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현재 거시경제 변수가 좋아지고 있으니 외인들이 최근에 코스피 가치주 중에서도 실적이 확인 가능하고 실적이 좋아질 거로 예상되는 그런 지수 관련 대형주에 집중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기관이 합류하면서 개인 투자가들의 수익을 누를 기회를 지금 포착한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추정을 했고요. 최근에 대형 가치주 성장, 그 다음에 수익성이 좋거나 향후 좋아질 거라고 예상되는 대표적인
코스피 대형 가치주가 세 종목이 있죠. 그 중에 하나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최근 2주일 동안 보시는 그림처럼 연일 외국인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한 4일은 매수했고 4일은 매도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매매는 기관 투자가보다 오히려 개인들이 더 외국인과 주도하는 경향이 있었죠. 일단 삼성전자의 매수세는 돈이 없는 기관으로서는 외인에게 맡긴 상황이고요. 두 번째 가치주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관이 월요일부터 매수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수요일에도 외국인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집중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형 지수 관련 가치주 SK 하이닉스가 있죠.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외국인 집중 매수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기관도 현대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저렇게 집중 매수하고 있더라. 왜? 기관이 개인들이 좋아하는 중소형주를 수요일, 화요일에 집중 매도했지만 반대로 외국인과 함께 지수 관련 대형 가치주에는 저렇게 많은 돈을 퍼붓고 있더라. 그렇다면 저런 흐름이라면 증시는 조만간 사상 최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기관이 지수 관련 대형 가치주로 매수세를 넣고 중소형주의 매도 상황을 계속한다. 그렇다면 시장의 변화가 있겠죠? 친수익파 상승미소 방송을 보시는 우리 친수익파는 그렇다면 이런 변화된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당연히 당분간 중소형주보다는 지수 관련 대형 가치주에 직접 참가, 매매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중소형주도 지수 관련 대형주가 오르면 지수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중소형주 상승률이 대형 가치주의 수익률을 따라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 시장이 한쪽으로 흐르면 지수가 오른다 해도 소외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수 관련 대형 가치주 3인방 이 부분에 여러분도 우리 개미 투자자들 친수익파도 적극 대응하셔야 돼요. 먼저 삼성전자를 보면 최고점 올해 1월 62,800원이었죠. 지금 수요일 종가 61,000원. 조만간 저 고점 넘고 사상 최고가를 바꿀 가능성이 아주 높다 보이고요. 현대차 저희 멤버십에서 거의 한 달 넘게 16만원, 15만원대 떨어졌을 때 집중적으로 추천하면서 현대차의 새로운 도전 이 방송까지 만들어 왔었죠. 현대차 주가 오늘 종가 18만 3,500원을 끝났는데요. 조만간 20만 원을 돌파할 기세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SK 하이닉스 8만 1,500원 종가인데요. 이 주식 9만 원을 향해서 반등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자, 그렇다면 결론 냅니다. 기관의 외국인과 함께 지수 관련 대형주로 적극 대응한다면 개인들이 좋아하는 중소형주 그런 성장주들은 상승률이 제한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친수익파라면 실적 개선이 확인되는 최소한 방금 소개한 대형 지수 관련 세 종목에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비싸잖아 이런 얘기합니다. 개인들이 최대 약점이 싼 거 찾아다니는 거. 싼 주식이든 비싼 주식이든 결국은 수익률 싸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 수익률이 중요한 거지 싸다고 높아가 그런 거 없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제가 예상한 대로 지수 관련 대형주로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도 그쪽에 빨리 합류해서 수익률을 확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고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